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조선업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조선업 주가가 날개를 달았죠.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가 임박했다, 이런 분위기가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슈퍼 301조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종합무역법의 중심 조항들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불공정 무역을 하는 나라,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덤핑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응징하는 제도, 이게 슈퍼 301조입니다. 그런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그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거를 중국의 조선업체 또 중국의 철강업계에 대해서 지난 2024년 4월부터 그 여부를 조사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노동단체들이 청원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결과가 2015년 1월 셋째 주에 발표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1월 17일 오전 11시인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발표가 되면 아마도 많은 제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업계 또 해운업계의 분위기는 제재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6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말이죠, 이 포시도니아 국제 조선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이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제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화제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박은 미국의 입항을 전면 금지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들까지 돌았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가 보니까 세계 해운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조선소에다가 배를 주문하기가 좀 불안해져. 왠지 찜찜해지지 않겠어요?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배를 주문하기가 좀 불안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레이슈핑이라고 하는 이 해운사가 있는데요. 수출용 자동차들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해운사입니다만은, 여기가 중국에다가 주로 배를 주문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HD 현대에다가 초대형 화물선을 주문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와 같은 분위기하고 관련이 깊다, 조선일보가 그런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중국 제재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는 우리의 산업들이 꽤 있잖아요. 방위산업이라든가 원자력 산업, 제약, 이런 데들 말이죠. 근데 조선업도 그런 측면이 지금 매우 강한 거죠. 사실 이 가성비 면에서는요, 중국 조선업을 당할 데가 없어요. 정말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화물선은 미국 항구의 입항을 금지한다, 또는 입항은 허용하더라도 항만 이용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해운사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선사들이 중국 조선업체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왜 이런 구닥다리 산업인 이 조선산업을 견제하고 나섰을까요? 반도체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큰 명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불공정 무역, 그 다음에 또 국가안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중국의 조선산업이 미국에 타겟이 되어 있는 건데요. 불공정 무역,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비난받을 만합니다, 중국 업체들이. 왜냐하면 중국의 이 대형 조선소들은요, 다 국영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소들은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부도가 날 염려가 없습니다. 국영기업이잖아요. 또 세제 혜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덤핑 수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요, 미국이 중국의 조선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더 큰 문제의식은 국가 안보 때문입니다. 즉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를 염두에 둔 거예요.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치른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곳이 어딜까요? 대만 해협이죠. 중국이 대만 점령에 나선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 섬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 대만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대만이 점령을 당한다면 서태평양, 이건 전부 중국 차지가 되는 거거든요. 대만이라고 하는 섬이 중국의 해군 기지, 잠수함 기지, 항공모함 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만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한국이라든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두 중국의 군사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세력이 그렇게 커지는 것을 트럼프가 용납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영토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란드, 야, 무력으로라도 내가 점령하겠어. 이런 말도 하고, 수에즈 운하, 이거 미국 거야. 그야말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중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거예요. 수에즈 운하를 중국이 쓰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린란드에다가 중국이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없게 하고 그린란드에 있는 히토류 광물 자원들을 중국의 손에 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걸 미국이 다 장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대만섬을 중국에다가 순순히 넘겨준다?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대만을 지키자면 해전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요, 미국이 대만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중국에서 대만 섬까지는 130km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서부 해안으로부터 대만까지는 무려 1만 킬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이 병력과 군수품 뭐 이런 것들을 싣고 대만 섬까지 도착하는데 무려 3주가 걸린다고 해요. 이걸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바다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해군 함정 숫자에서 이미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죠, 미국이. 그런데 이 전투 함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선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자면 그냥 해군 함정만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군 함정이 계속해서 무기를 소모를 할 테니까 거기다가 무기를 실어 날라야 되고요. 부품도 보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병사들이 먹고 입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량, 의약품 또 부상병이 발생을 하면 그 사람들을 후방으로 또 실어 날르는 이런 후방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전투를 오래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후방 지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전투 함정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상선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선이 많이 있어야 해군 함정들도 제대로 전투를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일반 상선 규모가 어떤지 아십니까? 2024년 12월 29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보유한 상선이 현재 80척이랍니다. 근데 중국은 몇 척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500척이에요. 5,500대 80,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요, 미국이 본토에서부터 대만 주변으로 병력도 실어 나를 수가 없고 군수품 실어 나를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중국이 글로벌 해상 물류 정보망을 거의 장악을 했대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보도를 했는데 중국이 말이죠, 이 로징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물류 데이터망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국의 해운 회사들 또 항구 운영 회사들 여기에다가 지금 보급을 했대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접속을 왜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실어 날르는 그 화물이 지금 어느 지점에 가 있고 언제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의 모든 화물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목줄을 잡히고 있는 셈이기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이 국가별로 상선 보유 상황을 알아볼까요? 이 배의 화물 수송 능력은 deadweight tonnage, 중량 톤수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중량 톤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래요. 중국이 2,800만 톤으로 2위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홍콩도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홍콩이 1,110만 톤인데 홍콩은 결국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선은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합치고 나면 3,980만 톤이군요.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물선, 상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얼마예요? 110만 톤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처지인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해운업, 원양어선 탄다든가 조선업 배 만든다든가
이 일들이 얼마나 험하고 힘듭니까? 그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중국이나 한국이 뭐 돈 몇 푼 안 주고도 일 잘하는 사람들 말이 이 노동자들한테 맡기는 게 훨씬 현명한 거죠.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적으로 변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중국의 제조 능력, 물류 능력, 이것이 미국의 목을 조이는 무기로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해군 함정뿐만이 아니고 상선을 늘리는 데에도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해양 패권을 되찾는 일, 이게 돈만 투자한다고 단숨에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인력 부족이에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해군 함정이든 일반 상선이든 간에 미국 내에서는 그것을 만들 인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가성비 면에서는 특히 그런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미 그 미국 해군 상태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내보냈으니까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상태가 어떤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함을 건조하는 비용이 한국 내에서는 1조 2천억 원이거든요. 그런데요, 미국의 구축함 줌발트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무려 1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원가가 8배나 더 비싼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조 원을 들이더라도 이 납기도 제대로 못 맞추는 그런 상태예요. 그게 미국 조선업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미국도 원래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선박 건조 원가, 이것을 글로벌 평균하고 비교해 본 거거든요. 2차 대전 때만 해도요, 미국의 선박 건조 원가가 국제 가격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급격히 올라와서 지금은 무려 평균 5배나 높아진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원인은 분명하죠. 미국 조선소의 노동자,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2024년 초에 미국 해군 장관 델토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미쓰비시 조선소, 한국의 뭐 한화 조선해양 이런 데 다 찾아다녔잖아요. 한국이 배를 잘 만든다는데 정말 그런가?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를 그 사람이 와서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부탁을 하고 갔죠. 제발 미국에다가 조선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얼마 안 있다가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그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폐 조선소 같은 그 조선소를 1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 투자를 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가 협상을 잘 벌려야 됩니다. 특히 인력과 관련된 거래를 아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려면요, 미국인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한국의 숙련 인력들, 또 한국의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반드시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의 한국 조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내보내는데, 이게 한국 내의 모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선업 네트워크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 한국 조선업은 현재 3가지의 거대한 신규 조선 수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나 이 다른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해군 함정 이 보유를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수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에 와서 이제 해군 함정들 만들어 주세요 하고 수요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둘째는 미국의 신규 상선 수요입니다. 셋째는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해운사들이 탈중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중국에다가 신규 선박을 주문하기가 어려워지는,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해운사들이 한국으로 선박 주문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제 3가지의 거대한 신규 조선 수요가 우리에게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중국 조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코리아 중심의 거대한 조선업, 해운업 플랫폼,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잘 활용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말입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미중 해양 패권 전쟁과 한국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